다 오신 거예요. 아무튼 지금 전국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오늘 제가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도 비공개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로텐도홀에서 황교안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저지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었어요. 이게 국민들이 지금쯤 되면은, 우리가 지금 여의도 당사, 국회 여의도 당사 투쟁이 18일째고 1박 2일 연수 빼놓고 제가 여기서 여의도 앞에서 여기서 다 잤는데, 천막 당사 투쟁은 지금 217일째거든요. 그때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이 상황들을 인식을 하고 왔어야 됐다. 투쟁의 대열로 합류를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좌파 토착 발갱이 세력들의 업무가 개헌을 아직 하지 않고 거의 내각제로 가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예산안 보시면은 저 사람들이 원래 예산이 460조인데 513조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513조가 상임위에서 최소한도로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에서 싸워서 500조는 안 된다. 그러니까 499조 이 정도까지라도 투쟁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현재 예산이 512조 얼마 이렇게 이제 1조 얼마를 깎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예비비 한 3천만 원 그냥 퉁쳐버리고, 지금 3천억 퉁쳐버렸는데, 지금 문제는 상임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11조가 늘었어요. 이게 슈퍼 예산을, 정부 예산을 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예산 상임위 예산 과정에서 11조를 늘려가 올려왔다고 예결위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60조에서 53조를 더 슈퍼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상임위에서 늘려가지고 한 11조를 더 늘려가지고 예결위에 넘겼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엄청 욕을 먹어야 된다. 이 세금 이게 쪼기,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슈퍼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 슈퍼 예산에 국회에서 또 자기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올라와서 그거 전체 퉁쳐가지고 이제 512조 얼마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4+1이 이게 내각제를 시험하고 있구나. 내각제라는 게 뭐예요? 내각제를 통해서 선거를 치르면은 제2당이 되더라도 자기들하고 연정이 안 되면은 제2당은 아무것도 못 가지잖아요. 소위 말해서 일본에 자민당, 공산당, 등등등이 공평당하고 있으면은 자기들하고 연정하는 데만 장관도 나눠먹고 예산도 나눠먹고 예산협의도 자기들끼리 해요. 그리고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산 의결 과정이나 협의 과정이 완전히 내각제로 갔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개헌을 하지 않고 쟤들은 벌써 내각제 실험에 들어간 거예요. 좌파 연정하면서 투쟁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좌파 같은 이념을 가진 같은 이념을 여러 잘 아시네. 사회주의자들, 또 친북자요, 반미주의자들, 호남을 중심 지역, 이런 사람들이
엮어가지고 이제 좌파 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각제를 가미한 좌파 연정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총선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더 나올 텐데 아무튼 이 상황들이 이제 우파의 우파 계멸로 갔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이제 민주당 이 사람들이 3당 합당할 때 야합이라고 대단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아무튼 우파 보수의 투쟁력이 떨어져 버리고 보수의 정체성이나 가치가 많이 훼손됐어요. 그런데 정권은 유지해가면서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수 정당들이 이렇게 투쟁하지 못하고 웰빙 정당으로 또 지역 정당으로 바뀌었는 상황들이 3당 합당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좌파들이 좌파 연정을 통해서 우선 4+1 예산부터 해보니까 되잖아요. 자신감 얻은 거지. 그러니까 내일 이제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올리겠다. 내일은 공수처법을 올리는 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올릴 거예요. 상정을. 그러면 뭐 한 이틀 필리버스터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금토일 필리버스터 하라고 놔두는 거야. 그리고 월요일 나가서 선거법부터 통과시키고 또 이제 공수처법 올려가지고 또 임시회를 한 3일 하고 또 임시한 이틀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또 나머지 검경 분리한 그것도 올려가지고 또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좌파 독재 정권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저기 우리 구호 좀 따라가지. 전화해야 되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최민철 씨한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선거 예산 문제를 어느 정도 투쟁을 해가지고 싸울 줄 알았는데 전혀 못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국민 저항권 발동해야 되고 자유한국당 보고 우리가 수도 없이 제가 5번 얘기했어요. 연대 투쟁하자. 여의도에서 연대 투쟁하자. 여의도 연대 투쟁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연대 투쟁 동의 안 하고 그냥 시간 다 흘러가지고 이제 와서 로턴드로 앉아가지고 뭐 유튜브들 불러가지고 인터뷰하고 있더라고. 개별 인터뷰. 개별 얼굴 알리기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약법이 통과되면은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는 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사법권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다 장악됐고 경찰 마찬가지고요. 국정원 막 권력기관은 다 장악됐는데 마지막 검찰에서 이제 그들의 어떤 게이트, 권력형 게이트 혹은 권력 말에 나오는 비리, 공작 막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정권이 못 버틸 거 아니에요.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국 게이트를 중심 앞에서 그러는 거 하지만 나가세요. 그 조국 게이트를 중심으로 대단히 그 많은 사건들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명을 이렇게 했죠. 드루킹은 여론 공작이다. 유재수는 금융 비리 공작이고 또 울산시장 문제는 선거 공작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공작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울산시장도 울산시장 한 곳만 아니고 창원도 있었고 몇 군데가 있었죠. 이게 다 조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그냥 국민들이 깜깜이 모르는 상태에서
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국민들이 지금 민노총이 장악돼가 있으니까 뭐 몇 군데 빼놓고는 언론 방송을 장악하니까 알릴 길도 없어요. 뭐 그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큰데도 옛날도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은 전혀 뭐 지금의 상황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뭐 문재인은 뭐 한 10번 더 탄핵돼야 될 문제들이 직권남용부터 뿐만이 아니고 뭐 가족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터졌는데 특히 이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여적죄라 그러죠. 그런 제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반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반이 넘어선 거죠. 이제 반도 안 남았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그들은 민중민주주의, 연방제,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언론 방송을 동원해서 속이든 국민을 현혹해서 속이든 지방선거를 장악해서 속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그 길을 갔어요. 거기에 대단히 일조를 한 게 제1야당이에요. 그런 걸 알면서도 투쟁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쇼한 거예요. 쇼. 자, 우리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볼 거냐. 자, 지금 어제도 이제 여러 군데 전화 온 게 저거예요. 선거법 문제나 공수처 문제도 어렵다. 왜? 예산 통과하는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막을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좌파 독재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좌파 독재하고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대한정당을 선택을 해서 그 대한정당으로서 정말 좌파 독재를 막을 거냐? 그렇지 않고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비겁하고 용기 없는 그러한 정당으로 가면은 이제 국민들이 속이 더 타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국민들 다 병원 다녀야 될 상황 같아요. 워낙 이게 저항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더불어민주당과 봐서는 가장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항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이제 1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1000일 되는 날을 기점으로 총력투쟁 100일을 선포할 겁니다. 총력투쟁 100일을 선포하고 그 총력투쟁 100일에 좀 더 강력한 가열찬 투쟁의 일정들을 잡고 이제는 뭐 국민만 믿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독재로 완전히 가겠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연방제 전단계의 내각제 형태를 실험을 하고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으로 깨부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당원들이 더 마음을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동안 우리 공화당과 많은 유튜버들이 우리 유튜브 토요일 현장에 가면 한 60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많은 유튜브 분들이 힘들지만은 우리 동지들과 같이 고생을 해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더 많은 더 강력한 투쟁이 있고 또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12월 24일 날 저희들이 이제 서청대 투쟁을 할 생각인데 24일 날 공식 집회를 할 생각입니다. 서청대에서 1박 2일 투쟁을 잡고 대통령께서 1000일 되기 전에 나오시도록
우리가 기원도 하고 또 못 나오시면은 그에 대한 강력한 인권 탄압에 대한 투쟁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들이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요. 정치판이 한쪽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 그것을 아주 합리적 해체가 아니고 어떤 내각제 세력이나 음모 세력에 의해서 자유한국당이 해체되면서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는 그런 음모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내각제 세력들이 되게 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도 내각제 음모 세력이지만은 이 보수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괴멸시키겠다는 세력들도 또 내각제 세력들. 그래서 제가 내각제 세력들의 제2의 음모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그 심각한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며칠 동안 설명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음모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 되면은 그나마 탄핵에 대해서 불법 탄핵에 대해서 저항하던 세력은 거의 무너져 버린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108명 중에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 뭐 50여 명 지금 9명 빼놓고 거의 다 찬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또 탄핵에 반대했지만은 전향한 사람들. 전향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 뭐 표현이 다양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심판은 역사에 맡기자.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 하는 사람.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묻고 가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은 여러 가지 뭐 입장을 얘기하지만 그만큼 표현들이 다양하고 표현들이 궁색하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은 아무튼 탄핵을 찬성했던 사탄파들은 사탄파에 불과하다. 다음 총선은 아무튼 탄핵 찬성했던 무리들하고 사탄파들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애국 우파하고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런 상황이 될 거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이 예산 날치기나 또 공수처나 이 연동형 비례대표 악법 통과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의 우파의 장자로서 적자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갔던 길이 2년 반의 그 어려운 투쟁의 길이 옳았습니다. 그때 우리 공화당은 탄핵 세력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세력들이고 배신 세력들이고 역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고 그 길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구국의 길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했다라는 투쟁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투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망생들이 있으면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1대 국회는 이 체제 싸움, 역사 싸움의 한 중간의 국회가 된다.
그래서 확실한 자냐 우냐의 개념이 없이 그냥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오는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공수처법 통과되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선거가 155대 145 좌파 연정이 이기든 우파 연대가 이기든 155, 145 선거가 될 거다. 그렇게 한 10석, 20석 이기면 뭐 하느냐. 공수처법에서 공포정치에 굴종하는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 또 버티는 정치인들은 감옥 가는 정치인들도 많을 거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 체제 역사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우파 정당은 들어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어정쩡한 사람들 들어오면은 다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러한 분들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월 28일 2017년 5월 28일부터 보면은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고요. 2016년 그 겨울부터 보면 네 번째 겨울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나 또 대한애국당 창당할 때 그분들이나 애국우파 국민들의 그 눈물겨운 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했던 투쟁의 결과가 이제 불과 120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12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투쟁의 결과가 당연히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이고, 21대 국회는 우리 공화당이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바라는 정당이 우리가 자생된 공화당, 자립한 공화당, 이제 자강, 원내 교섭단체 뿐만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을 21대 국회에 보내서 자강하고 민초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투쟁의 결의를 좀 다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다음 서울 집회부터 더 강력한 대여 투쟁, 종북 좌파들과의 싸움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18일 이래 있으니까 힘들어요. 아침에 되면은 얼굴이 뭐 이래 퉁퉁 붓습니다. 퉁퉁 붓는데 좀 이따 하세요. 자꾸 신경 쓰이니까. 뭐 조금 뭐 힘든 일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맥없이 가다가도 우리 공화당이 천막당사 투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뭔가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기를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거든요. 정당은 아무튼 이제 우리 공화당 다음 선거를 이번 총선에서 처음 치르고, 우리 공화당은 의미 있는 지지율을 이제 가져갈 겁니다. 저는 이제 단계적으로 언제 이렇게 지지율을 가져갈 거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의원들도 뭐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공천을 받는다 못 받는다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화당은 이삭 죽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투쟁하지 못하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 불법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설사 우리 공화당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얼마나 우리 당원들이 강한지 어설프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당원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년 반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공화당 이렇게 한 발 한 발 더 커지고 뭐 이제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모두가 당원의 힘이에요. 세계 정당사에서 이렇게 160차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집회를 하고 또 당원들 스스로가 자기 돈으로 옷도 맞춰 입고 현수막도 각자가 생각의 현수막을 만들고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다 봉사하는 이러한 정당은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없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상 없는 또 대한민국이 70년 정당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정당을 만든 위대한 당원들이에요. 정말로. 바깥에서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너것도 그래 투쟁해봐. 투쟁해보고 우리한테 비판을 해라. 함부로 우리 공화당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한 것은 이 2년 반의 이 투쟁의 역사는 앞으로 전무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러한 민초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또 당원들의 뜻을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파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희생이다. 이 추운데도 서명대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 추운데도 전단지 들고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 추운데도 당원 대가 운동하고 또 당보 들고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지난번에 연수 때 했잖아요. 세 가지 3자 운동을 하자. 3자 운동. 그 첫 번째가 모이자. 이제는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어떠한 우리 공화당의 집회든 또 행사든 기자회견이든 그런 데서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 그것이 세입니다. 그것이 세고 두 번째는 돌리자. 전단지든 당보든 우리 당이 다른 당은 당보를 만들어내는 돈은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당보 만드는 돈을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당보가 다른 당에 비해서 워낙 많이 나가잖아요. 당보를 한 달에 2번 내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몇십만 장씩. 이거를 배가했어요. 당보를 2번 내는 건 2번 내는데 숫자를 더 늘리자. 그래 이제 배가를 해서 당원 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 지역을 맡아서 당보 한 번 당보 나오는데 500장씩은 당보 돌리자. 그래서 사무처에서도 이제 당보를 500장 묶음으로 묶어놔야 돼. 쉽게 집회 오면은 당보 가져가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달자. 이제 이슈에 따라서 우리 공화당에서 2주에 한 번씩 그게는 한 달에 2번 다는 거예요. 2번. 현수막 달고 다는 비용 빼면은 한 10,000원 하면 달아요. 한 10,000원 하면 만드니까 뜻 있는 분들이 내 집 앞에부터 내 골목에서부터 내 가게 앞에부터 높이 달 필요도 없어요. 키 높이 정도로 내가 지킬 수 있는 현수막은 이제 달자. 뭐 한 달에 내가 한 20,000원 다는 품까지 해서 한 20,000원 해가지고 내가 달자. 이래가지고 전국이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들 또 전단지나 또 현수막이 달려서 국민들이 모르는 이 불법 탄핵 문제, 또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음모,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들의
이 비겁함, 이 무능,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 계기가 지금부터 100일, 앞으로 100한 10일 정도 그렇게 좀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 선생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지난번 당원 연수가 제가 등록 안 된 사람까지 하면 한 600명 가까이 되던데, 그때 유튜브 선생님들이 뭐 선관위에서 하는 거니까 인터뷰도 못하고, 촬영도 못하고 해서,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유튜브 분들이 우리 당원들 다 보잖아요. 해외에서도 다 보고. 해외는 우리 공화당이 제일 세요. 어디 가보면 우리 공화당이 해외에서 1등이야. 해외 교민들 투표하면 우리 공화당 1등 할 거야, 아마.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자. 유튜브 선생님들한테 또 맨날 부탁만 한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이제 한 110일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전력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우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그러면은 결과는 대단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종합적인 인터뷰를 잘 안 해서 우선 질문해 주시면은 유튜브 선생님들 위주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무죄 석방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죄 석방에 대한 법안 발의라든지 상정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석방 결의안은 지금 50 써주겠다는 분까지 하면은 57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투쟁 들어가고 이런데 뭐 한 70명 이상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또 우리 서청대에 계신 분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방 결의안 부분은 아무튼 뭐 한 70명 정도까지는 될 거다 보고 지켜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도 우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도대체 너가 석방 결의안까지 안 해줄 거냐 이렇게 지켜보고 저도 대단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막 이렇게 안 했어요. 당신들이 판단해서 써라. 제가 딱 글 문자 보낸 거 딱 한 줄이에요. 딱 한 줄.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 결의안에 동참해 주십시오. 딱 그래서 거기에 제가 문자 보낸 다 합니다. 당신들이 판단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속죄 사항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당신들이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보내놨는데 아무튼 약속했는 분하고 다 합치면 57분 정도 되는데 뭐 곧 뭐 더 많은 분들을 좀 동참하는 사항을 좀 보고 그렇게 막 오래 늦은 시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올릴 생각입니다. 또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답을 많이 해요. 우리 허준 선생님. 지금 내년 뭐 총선을 치를지 안 치를지 모르지만 하여튼 총선에 대한 지금 그 도장 미터 여론조사 기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지금 우리 연구원 쪽에다가 제가 의뢰를 해놨어요. 네. 우리 연구원에다가 공정한 여론조사를 한번 의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고, 연구원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연구원 좀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정책, 이제,
이제 여기 정책위원, 정책자문위원 이렇게 명단들이 이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대학 총장도 계시고 아무튼 70여 명 가까이가 이제 1차로 준비가 됐는데 1차 45명 하고 2차로 이제 또 이제 한 25명 하고 또 곧 한 100명까지 정책위원들을 할 텐데 12개 파트로 정책 연구원에서 나누어 가지고 12개 파트의 전문가들, 여기는 전직 의원도 있고요. 뭐 은행 부행장 했던 분도 있고 공공기관에 또 자기 실명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현직도 많습니다. 현직도 뭐 그런 부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분들을 보니까 주축이 이제 50대인데 주축이 50대고 뭐 각 지역에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T 여성기업인 협의회 회장, 그 회장이 우리 당에 이제 이번에 정책위원으로 된 분, 그분 바로 앞에 전직 회장이 강은희 장관이에요. 강은희 장관 지금 경북 대구 도지사 교육감 하고 있죠. 뭐 그런 분들, 전문가들이 여기 많이 들어왔고 경제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하고 같이 뜻을 같이 했던 분들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를 하지만은 관망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12개 파트를 나눠서 정책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들 중에 한 60% 정도는 출마 의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이제 뭐 수도권부터 영남권 또 뭐 충청권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그분들이 뭐 정책위원회 들어온다 해가 다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인재들을 많이 모으고 있다. 그분들이 아무튼 우리 정책 부분, 공약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우리 아까 얘기했던 앞으로 21대 국회 우리 공화당의 국회를 진출해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도 이제 자꾸 그렇게 다가가는 거죠. 전직 기초단체장 3선 했던 분들이 3분 정도 들어와 있고요. 또 3선 이제 그냥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광역단체의 시도의회 의장 했던 분들도 3분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풀들이 다 괜찮고 해서 아무튼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를 하지만은 저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야 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선거제도 바뀌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막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제가 말씀드린 이사축기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당의 투쟁력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불법 탄핵 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의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론조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좀 해볼 생각이에요.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대구 집회에 이번에 가는 것은 아무튼 우파는 대구 경북에서 바람이 일어야 됩니다. 유승민이 뭐 대구에 우리 공화당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는데 그만큼 대구는 여론하고 달라요. 우리 공화당에 대한 밑바닥 정서는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대구 경북의 뭐 지지가 뭐 1점 몇 프로인데 전국 지지는 또 2점 몇 프로 나왔더라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 정서를 가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다 이제 대통령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공화당 1호 당원은 박근혜 대통령이시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우리 공화당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뜻을 받드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또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파도 중에서도 바깥에서는 왜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이랑 매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되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체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혹자들은 야 그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매달려 있으니까 확장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은요 결국은 탄핵 찬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하게 하고 있고 또 홍문종 대표님대로 또 여러 사람들 인재에 이렇게 영입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영입했는 그 룰을 이제 여러 가지 추천도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놓고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저는 뭐 투쟁을 같이 했던 2년 6개월 이제 앞으로 3년 가까이 될 텐데 그분들이 많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이 제가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노태입니다. 지금 뭐 당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6월 25일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당 계좌 압류를 했다고 했고요. 또 오늘 기사 보셨는지 기사에 대표님과 홍문종 대표님 계좌도 압류를 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라고 왔어요. 납부 왔는데 납부자 성명 조원진 뭐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금액이 1억 1,093만 3천원 그렇게 1억 1,000만원 정도 1억 1,000만원 정도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지난번에 당으로 이건 개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 개인으로 홍문종 대표 사실은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들어오지. 아무튼 홍문종 대표하고 개인으로 들어왔는데 지난번 1억 6천원 우리 당의 계좌에서 빼갔어요. 그럼 빼가라 그랬어요. 빼가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그걸 다시 반환 소송을 하고 이거 정상적인 정당 활동에 너가 행정 대집행에 불법 집행을 한 거고 그건 이제 법적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이자까지 다시 다 돌려받는 상황이지만은 뭐 쟤들도 서울시가 돈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정당 활동에 대해서 정당 대표한테 차압을 했잖아요. 그럼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잘못한 서울시정이 잘못된 거면 서울시장한테 이제 다 차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래서 당에서 아무튼 법적인 대책을 하겠지만 뭐 저는 뭐 돈 없는데 계좌 차압 들어와야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돈 못 쓰는 거지. 그냥 세비 나오면 세비 다 떼가겠지. 뭐 그거는 각오하고 있었고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로 줬으니까 말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법률팀에서 강력하게 이거는 법적으로도 안 맞아요. 법적으로도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행정대집행 넣는 것은 개인에 대한 압박이다. 저 개인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거 뭐 저야 원래 돈 없이 정치했고 돈 없이 한 사람이라서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 한번 다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은 당원들이 당비를 많이 내는 거다. 특별 당비도 내고 후원금도 좀 많이 내 주시면은 아무튼 선거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 많고, 제가 출판 기념회 하는 이유도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에 돈이 좀 많아야 된다. 개인 계좌에 대해서 아직 추심은 안 돼 있잖아요. 1월 2일부로 되죠. 아 1월 2일 날짜가 1월 2일까지 납부 안 하면은 바로 행정 대집행해서 예를 들어서 제 통장이나 네. 홍문정 대표는 다 차압대가 있어서 돈 뭐 어차피 그거 한데 뭐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제 그거 다 빼가겠다는 거지. 1억 6천 남았습니다. 예? 1억 6천 남았습니다. 1억 천. 1억 천. 예. 1억 천인데 뭐. 이게 혹시 저 뭐 당원들이 대납이라든가 안 돼. 그래 안 되고 1월 달에 내년도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3억까지 거둘 수가 있어요. 후원금을. 그러니까 아무도 홍문영 대표나 저나 1월 달에 1월 달에 빨리 3억을 걷어야 돼. 왜냐 그러면은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1년에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쓰잖아요. 네. 뭐 운영하고 지구당 운영하고 이러면 한 1,000만 원 쓰는데 그거를 아무튼 특별 당비로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남는 돈을.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들 나가면은 지난번 때도 제가 각자 지난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때나 지방선거 때 제가 이렇게 각 후보들한테 500만 원씩 후원금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책도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책을 출판했고, 아무튼 당이 뭔가 선거를 치르려면은 자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좀 박원순이는 우리 당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는 거예요. 압박 넣고 개인 통장에다, 정당의 당대표 개인 통장에 차압 들어오면 이거는 완전히 정치 보복이고 이건 탄압이에요. 그런데 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단지 하나 우리 당원들이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선거 치르려면은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하시지만은 당비나 특별 당비나 후원금을 좀 많이 이렇게 내주셔서, 지금까지 바깥에서 막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 분이 있고, 또 재정 옛날 독립군이 그랬잖아요. 독립군이 총 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독립 자금을 또 준비해 주는 분도 있고, 막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잘 해서 이 투쟁이 성공한 태극기 혁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선거 앞두고 우리 당원들이 우리 전체 일반 당원이 몇 명이며 또 책임 당원이 몇 명일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야당은 당원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 제대로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아무튼 우리 당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원이. 그리고 책임 당원이 뭐 숫자가 다른 데 비해서 책임 당원 비율이 훨씬 높다. 그리고 다른 당은 1,000원 받는데 우리는 책임 당원 2,000원 받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숫자보다는 막 모르죠. 어떤 분은 뭐 100만 명이 벌써 넘었지 않느냐 이런 분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좀 작은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얼마나 대껴서 가는 분이 볼 때는 좀 많고, 뭐 그런 정도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고마운 것은 서명대 통해서 당원 한 사람 받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초창기 저도 막 돌아다니고 해보면은 당원 한 사람 받는 게 대단히 힘들고 책임 당원 받는 건 더 힘들어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병행하잖아요. 서명대 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직접 이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좋아져서 이제 찾아가서 서명해달라고 하고 입당해달라고 하면 많이 해준대요. 입당에 책임 당원도 써주는 분도 있고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당원들이 각자 입당원서를 들고 당원도 받고 책임 당원도 받고, 보통 뭐 선거 나가는 사람은 최소한도로 당원을 보통 보면은 1,000명 당원을 확보하고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당도 선거 나오겠다는 분들은 1,000명 당원은 자기가 확보할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건영 최고 이거 코부터 빨리 나서야 되는데 비염 때문에. 예. 또 다른 질문은요? 질문하세요. 질문, 예. 제가 질문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님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나오시게 될 경우에 뭐 환영 행사나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하고 우리가 다 교감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런 게 없습니다. 나오실 경우에 뭐 환영 행사나 당연히 계획이 해야죠. 계신 뭐 게 준비는 다 하고 있고 뭐 우리가 교감하지 않고 갑자기 뭐 나오는 그러면 뭐 아니죠. 항상 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교감을 하고 이번에 이제 재수감 될 때도 뭐 저도 뭐 청와대 사람도 만나고 또 검찰사 쪽도 만나고 뭐 이래저래 다 만나봤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교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아요. 교감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 치르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 들었죠. 우리는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문제 해결은 대통령께 맡겨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이기는 길이고 우리 공화당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래 보는 입장이고 대통령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나름대로 몸 상태가 그렇게 완벽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아프시고 또 이 겨울에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죠. 단지 이제 바깥에서 우리 당을 엄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엄해가 심할 거예요. 뭐 우파 유튜브라 하면서 막 떠들면서 뭐 이런저런 엄해를 하고 뭐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은 조원진이를 엄해하던 홍문종 대표를 엄해하던 당원들은 다 싫어해요. 분노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우리하고 뜻이 같은 분은 어떤 엄해보다는 격려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 공화당이 잘 되라 이래가지고 하는 충고는 좋았지만 지금부터는 선거를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충고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의 이 힘을 떨어뜨리는 투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2016년 겨울부터 나왔던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 겨울을 거치고 3월 10일 그 참혹한 애국 열사들이 돌아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또 재수감되는 구속 연장이 되는 구속도 보고 구속 연장되는 경우도 보고 이번에 또 나왔다가 재수감되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공화당이 대단히 강해졌어요. 단지 이제 강한 거하고 좀 포용하고는 별개의 이게 아닌데 강하면서도 이렇게 포용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당 사무처에 있는 분들도 워낙 일이 많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뭐 다른 데 같이 뭐 몇십 명씩 막 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당 100을 다 하고 있어서 사무처 사람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투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이렇게 얘기들이 부드럽지 않게 나갈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대통령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관련된 예를 들어 병원의 문제라든지 서청대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다 논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직 의원님들이 아직 영입이 안 돼서 당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아직까지 확정적인 분이 안 계신지? 저는 뭐 현직 의원들
아까 비공개해서 얘기했는데 뭐 기호가 우리가 몇 번 정도가 될 거냐 이 정도로 내가 얘기를 드리면은 4번, 5번 정도 될 거다. 기호가 우리 공화당 기호가 그러면 대강 숫자가 나와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평당하고 바른미래하고 거의 합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고 이제 뭐 그 정도 하고 뭐 그래서 그 다음 정도가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선지고연들이 들어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공천 떨어져서 들어온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개혁에 맞는 개혁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개혁에 맞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본격적인 선거 체제는 언제부터 들어가실까요? 선대위는 아무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구성이 되면은 각 그 지역별 이제 선대위원장들이 선임이 되고 뭐 저도 지역에 가서 이제 저는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되나 홍문정 대표도 출마해야 돼. 그러니까 각 지역구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조원진이는 대구 경북을 맡아서 완배가 그 이제 완전 올인을 해야 돼. 제 지역구도 하지만 그쪽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대위원장을 빨리 좀 좋은 분을 모셔서 선임을 하고 각 지역별 선대위원장들을 정리를 하고 막 그 정도 되면은 1월 의견에 뭐 중순 뭐 1월 말 그쯤 되면은 선거가 4월 15일이죠. 4월 15일이니까 2월 3월 뭐 4월 15일 이렇게 해서 한 70일 정도 그 정도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 크리스마스 3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뭐 원래 가기 전에도 구정 때 또 한 번에 사면 이런 말씀이 오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고 났을 때 우리 공화당의 표요 집회는 이어가느냐 가느냐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대통령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또 사면 문제는 아무튼 2년 선거법 2년에 대한 사면은 할 수는 있어요. 사면은. 근데 이제 사면을 2번, 3번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대단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거법이 11월 28일 날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선거법 2년 확정되고 지금 1년이 지났고 1년 한 보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을 하려면은 우선 그 사면부터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파기환송된 2건 병합 심리한다는 거예요. 그 2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장이 달라요. 저쪽에도 서로 말이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너무 희망을 가져다가 안 되면은 실망이 더 커서 분명한 2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1차 사면을 하고 제2 사면을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여론의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은 사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형을 빨리 잡아 당겨가지고 빨리 형을 확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형집행 정지 부분은 아무튼 저쪽 청와대 쪽하고 검찰 쪽이 상당히 핑퐁을 많이 치고 있는 상태다. 지금의 이 청와대하고 검찰의 불신 때문에 뭐 양쪽 다 얘기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제 뭐 저는 뭐 청와대도 만나고 검찰 쪽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기대는 우리는 갖고 있자. 양쪽이 얘기가 다르니까 또 그런 뭐 아무튼 크리스마스 전에 사면 문제하고 뭐 안 된다는 입장하고 서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그런 입장이 있다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그렇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안 되면은 그 실망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격상 아무튼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 그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그건 함부로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 우리가 이제 지금 공수처법하고 이제 통과된다 치면은 우리 공화당은 어떤 형태로 다시 투쟁을 방향을 정하냐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수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가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하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거를 막는데 종력 투쟁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내일 올려도 내일 바로 통과하는 게 패스트 트랙에 들어가면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패스트 트랙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많이 밀어붙이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패스트 트랙까지 무시해 버리면은.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패스트 트랙 할 거냐 말 거냐는 자기도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필리버스터까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필리버스터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투쟁을 한 것은 공수처나 연동형 때문에 투쟁한 게 아니에요. 불법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하고 이 권력 찬탈 세력, 쿠데타 세력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쟁에 대한 부분은 뭐 저는 솔직히 대통령 좀 모셔놓고 구출하고 뭐 그 다음에는 우리 공화당의 입장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지. 대통령이 나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더욱더 강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바뀌는 마지막 김정수 말씀을 더 안 주신다 계속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시피 공수처법이 통과 안 되면은 그까지 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수처법 통과가 되면은 다 묻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비리 권력 게이트들이 다 묻혀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독재죠. 자기들의 잘못은 묻어버리고 남의 거기는 이념이 다른 쪽은 탄압하고 뭐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화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좀 보시고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판세를 보고 앞에 판세를 좀 그리잖아요. 저 나름대로는 뭐 정치도 오래 했지만은 그런 쪽에 대단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력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제가 혼자 이런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많은 정보와 여러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천막당사에 있으면서 연수 갔다 올 때 우리가 1박 2일 연수할 때 하루 빼고는 이제 17일을 자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많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우파들이 어떠한 길로 가서 이 좌파 독재를 막을 건가. 지금 법적인 문제, 권력기관 문제 이런 게 완전히 장악돼 버리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 국민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아시게 할 거냐. 그것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예요. 이 문제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은 저항할 수 있는 저항의 힘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거의 그 연동형과 공수처가 통과된 이후에 만약에 우리 투쟁 방향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저항권의 발동이라면 이게 반정부 시위 쪽에 어떤 홍콩 사태처럼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우리가 그래 간다는 입장보다는 투쟁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누르면 누를수록 무력 소위 말하는 시위들이 나옵니다.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모든 나라가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력한 투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뭐 지금까지 어떠한 나라도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투쟁력이 몇몇 사람들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 대저항 운동, 뭐 비폭력 국민 대저항 운동이 제일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단지 하나 그 사항들이 이런 좌파들이 날치기 하고 장기 집권 독재 장기 집권 음모를 획책하고 또 개헌하지 않고 내각제 내각제를 벌써 실험을 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반드시 국민 저항이 나온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의 기본권을 누르면 누를수록 우리 국민들은 그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권이 발동된다. 저는 그래 확신을 가지는 거죠. 자, 1시간 딱 10분. 댓글창에 올라왔는데 해외 동포님들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외 동포님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국민들보다 대한민국을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소위 말하는 가짜 언론, 거짓 선동을 많이 안 듣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해외 동포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160차 집회 또 5월 28일 날 첫 모임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이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고 권력 찬탈 세력하고 전면전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기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재임 기간 좌파들하고 나 홀로 투쟁을 했다. 그것을 지켜드리지 못한 국민들의 죄가 크다. 저는 그래 보고요. 우파 국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외 동포에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하고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대한민국 구출하는 그런 총력 투쟁에 임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12월 9일이 그 탄핵 소탄이 가결된 한기가 됐던 날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이렇게 투쟁을 하고 오셨는데 지금 당원들이 계속되는 천막투쟁으로 혹시 체력적인 그런 부하가 좀 많이 걸리시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체력에 문제가 없으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얼굴이 많이 부어요. 네. 얼굴이 붓고 한데 아무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제가 9일날 이제 준비를 해서 어떤 그 석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소위는 말해서 정치 보복도 이렇게 악랄하게 정치 보복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상황을 보더라도 1000일 가까이 인신감금 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당연히 석방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석방과 동시에 복권도 조치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제가 뭐 천막단사에 제가 14일까지 단식도 해봤잖아요. 요 위에서 바로 해봤는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하고 간다면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